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falling. Cover up my scars, flip the handlebars. Crashing in my car, wake up in a bar. I'll be a superstar, just on my avatar. This world is so bizarre, empty out the reservoir. Yeah, I'm taking 6 shots, yeah, straight to the face. And I wanna get lost, I'm sick of this place. Don't know how to stop when I'm feeling this way. So I'm taking 6 shots till I'm feeling okay.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녁 방송으로 옮기고 나서 제가 처음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이 아토TV를 책임지고 있어서 저녁 방송으로 옮긴 월요일부터 제가 직접 나와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좀 게을러가지고 이해해 주십시오. 네, 저녁으로 옮기니까 좋죠. 좀 더 여유 있고 좀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그렇게 방송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토TV를 매일 맡아서 진행해 주시는 우리 자유파의 대표 패널들도 저녁 시간대가 좀 더 느낌이 좋다고들 하시더군요. 여러분들도 이제 저녁 방송으로 옮겼으니만큼 좀 안정적으로 그리고 좀 지속적으로 그리고 곧 이제 뭐 구독도 30만이 될 것 같은데요. 구독자 확보도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서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저 더불어민주당 종북 주사파들 때문에 유례 없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선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인데요. 결국 계양을에서 사고가 터졌습니다. 인천 계양을이요. 원희룡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아서 거의 매일같이 원희룡 후보와 함께 다니고 있는 이천수 후원회장에 대해서 아침과 저녁 2차례에 걸쳐서 협박과 테러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점에서 좀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하나는 우선 후원회장이 후보와 함께 이렇게 유권자들을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다니고 있는 거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이거는 우리 선거사상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후원회장은 이제 이름 걸어주고 실제로 좀 후원도 좀 하고 그리고 상징적으로 몇 차례 행사에 나오는 거가 단데 지금 이천수 후원회장은 전혀 지금 차원이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점이 굉장히 이례적이고 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천수 후원회장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후보들의 후원회장 맡을 사람들은 발품은 좀 팔아야 된다. 그렇게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원희룡 후원회장 이천수는 후보랑 계속 같이 다니는데 하는 식의 생각을 후보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이 선거 때 후보가 공격당하는 일은 뭐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후원회장이 공격당하는 경우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만큼 이천수 후원회장의 그 비중이 크다는 뜻이고 저 종북주사파들이 또 이재명 세력이 이천수 후원회장을 뺏긴 데 대해서 그만큼 아파한다는 뜻도 됩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어제 오전에요. 출근 인사를 이제 원희룡 후보하고 함께 하고 있는데 한 남성이 이 사람은 한 60대인 것 같아요. 이천수 후원회장한테 악수를 청하면서 이제 손을 잡았어요. 아니 지나가던 유권자가 악수하자 그러면은 어느 후보 어느 회장이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악수를 했죠. 반갑게 했을 거예요. 그러자 손을 잡고 이 무릎으로 이천수 후 회장의 허벅지를 가격했어요. 추가 폭행을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가로막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아침에 있었던 일이에요. 출근 인사 중에.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시죠? 오후인데요. 오후에는 또 다른 이 남성이 저 왼쪽 손에 지금 드릴 아닙니까? 저 드릴을 손에 들고 이천수 회장한테 다가갔어요. 뭐 얘기 좀 하자고. 이 왼손에 드릴을 든 채 걷다가 그 상가 건물 앞에 멈춰서서 이제 원희룡 후보하고 이천수 회장이 나올 것 같으니까 한 20초 정도 기다렸다가 원희룡 후보와 이천수 회장이 밖으로 나오자 먼저 원희룡 후보하고 악수를 한 차례 해요. 근데 사실은 그때 이제 선거 관계자들이 의전 겸 경호 겸해서 같이 다니기 때문에 이 왼손에 드릴의 손잡이 이렇게 권총 권총 쏘듯이 하는 그런 식이거든요. 여기에 손가락을 걸고 있었으면 그때 접근을 막았어야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원희룡 후보하고 먼저 악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천수 회장을 보고 어깨를 이렇게 잡아 끌면서 드릴을 진 손을 이천수 회장의 하복부에 겨냥한 채 한쪽으로 끌고 가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캠프 관계자에 따르면 이 남성은 야, 이천수 너 얘기 좀 하자. 그렇게 안 봤는데 실망했어. 라고 말문을 연 뒤에 실망했다고 내가 너 두고 봐. 이렇게 협박을 했답니다. 그러자 이천수 회장이 아니 당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이러시냐. 이렇게 하자 이 남성이 두고 봐. 내가 당신 와이프, 딸, 자식 어디 사는지 다 알아. 가만 두나 봐. 조심해. 예, 이 협박을 하는 동안에 이 남성의 왼쪽 손가락은 계속 그 드릴에 그 발사 격발하는데 얹혀 있었다고 합니다. 뭔가 좀 이상하다고 뒤늦게 낌새를 채고 이 선거 관계자들이 다가가서 이 남성한테 아니 이천수 씨는 이게 정당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개인 본인 소신으로 우리 후보를 지지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렸고 또 이천수 회장도 나한테 할 말 있으면 언제든지 하시라는 뜻으로 명함 드리겠다 하자 이 남성이 됐어 저리 가 손짓하면서 사라졌다는 건데 네, 앞침에 무릎으로 허벅지를 폭행한 사람은 60대 남성이고요. 또 드릴 들고 협박을 한 사람은 70대 남성입니다. 원희룡 장관은 페북에 명백한 범죄가 벌어졌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 그랬습니다. 국민의힘도 어떤 이유에서든 폭력은 용납할 수 없다. 이천수 회장은 원희룡 장관 지지를 선언한 후 욕설 듣는 일이 많아졌지만 꾹 참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족까지 협박을 당해서 뭐 와이프 아이들 어디 사는지 안다 이런 거니까 가족을 협박한 것 아닙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천수 선수가 40대이긴 합니다만 축구를 얼마 전까지 현역으로 뛰었던 선수입니다. 제가 축구 선수를 몇 명 알거든요. 뭐 몸이 차돌 같아요. 온몸이 흉기라고 해도 됩니다. 축구가 굉장히 격렬합니다. 아마 이천수 회장 선거에서 지금 원희룡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사람들이었겠지만 꾹꾹 눌러 참은 것 같습니다. 아주 현명하게 잘 대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이제 이렇게 공론화됐습니다. 명백한 협박이고 폭행 범죄입니다. 엄중하게 수사하고 빠르게 수사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아침과 저녁에 각각 다른 사람이 그것도 원희룡 후보가 아니라 이천수 회장을 겨냥했다는 것도 심상치 않습니다. 저는 우연한 일치로 아침에 폭행 사건, 오후에 협박 사건이 터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후를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당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정황
배경 이런 것들을 제대로 조사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께 이 오프닝 인사 말씀드리다가 좀 심각한 사건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이게 너무 심각한 사건이라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된 이 법률적인 문제는 잠시 후에 우리 이승우 변호사한테 좀 설명을 잠깐 듣겠습니다. 오늘 이 금요일 아시아투데이 일면 탑 기사는요, 인천 얘기입니다. 홍선미 기자가 오늘 아시아투데이 일면 탑 기사를 썼는데요.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30분 시대, GTX B노선 첫 삽 떴다가 기사입니다. 18번째 민생토론회를 윤석열 대통령이 인천시청에서 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이 인천에서의 민생토론회,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인천의 바다와 하늘과 땅 모두를 확실히 바꿔놓겠다고 하면서 GTX B 노선을 2030년에 개통해서 인천과 서울의 출퇴근 시간을 30분으로 당기는 교통혁명 시대를 열겠다. 네, 실제로 GTX B 노선의 공사가 예정대로 되면 시발점이 송도입니다. 인천대역 송도. 여기서 서울역까지 29분이 소요됩니다. 또 인천을 교두보로 항공, 해운, 물류산업을 크게 키우고 공동화된 인천의 구도심, 원도심에 2조 4천억 원을 투입해서 본격적으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인천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인천시청에서의 민생토론회를 마치고 바로 GTX B 착공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래 그 자리에서 GTX B 노선 2030년까지 차질 없이 개통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GTX 노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총 6개의 GTX 노선 가운데 B 노선, D 노선, E 노선 이 3개가 인천에서 출발한다. B 노선이 개통되면 인천시청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18분, 서울역까지 29분에 갈 수 있다. 노래 한두 곡 들으면 바로 서울로 가는 거다. 또 이 GTX B 노선은 앞으로 경기도 가평과 춘천까지 연장할 것이다. 그리고 GTX D 노선은 인천공항에서 서울 강남으로 가서 경기도 여주, 강원도 원주로 연결될 것이고, GTX E 노선은 인천 청라에서 경기도 부천, 서울 마포, 서울 중랑, 그리고 경기도 남양주로 연결되는 그런 노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영종과 청라와 검단과 계양 등 인천 신도시의 광역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이고, 동시에 임기 내에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수인선, 수원 인천입니다. 그리고 경부고속 철도를 연결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실 그동안 인천의 숙제 중에 하나였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이를 위한 공사를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인 2027년 안에 착공을 하고, 그리고 경인선 철도 지하화 사업은 2026년부터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인천이 확 바뀔 뿐만 아니라 인천과 서울 간의 거리도 완전히 변화됩니다. 시간과 공간의 획기적인 단축과 전환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오늘 아시아투데이 사설은 의사들의 집단 이탈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고성구TV에서도 여러 차례 논평하고 있는데요. 저는 차제에 단순히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걸로 끝낼 게 아니라 의료계 전반의 여러 문제점들을 근원적으로 좀 개혁하고 쇄신해서 의료계 전체를 한번 개혁해보자.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사설도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깐 함께 보시겠습니다. 의사들의 현장 이탈로 인한 국민 고통이 커지자 이 기회에 단순히 의대 정원 확대만 할 것이 아니라 고령화와 미래 의료 수요 증가에 맞춰서 과감한 의료개혁이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의료 인력 구조를 전공의에서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고 진료 지원 간호사, PA 간호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의료개혁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2035년에 전체 인구는 1.6%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반면에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현재보다 70%가 늘어난다. 결국 의료 소비자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입원 일수는 45% 늘고 외래 일수도 13%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의사는 10,000명이 부족하게 된다. 내년에 2,000명을 증원해도 10년 걸려야 의사로 배출되기 때문에 2036년에야 이 의사가 배출되는 것이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 평균 3.7명인데 이보다 적은 2.6명에 불과하다. 의대 증원의 명분은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의료개혁을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마련해서 오늘부터 종합병원과 전공의가 속한 수련병원 간호사도 응급환자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응급 약물 투여, 위임된 검사, 약물의 처방, 진료기록이나 검사 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등 각종 기록물 초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의료개혁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것이다. 전국 47개 종합병원 의사 23,284명 중에 8,724명, 37.5%가 전공이다. 의사이면서 동시에 공부하는 학생들이죠. 주당 근무 시간 77.7시간인데 이른바 빅5 대형 병원이 이 전공의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공의를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겠다. 그거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빅5 병원은 중증이나 희귀 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중증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경증 환자에 대한 보상을 줄여서 병원 운영 구조를 바꾸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지방의료 강화도 과제인데 지방대학 병원과 지방의료원을 대폭 지원하고 수도권으로 환자가 몰리지 않게 의료 수가 차별화도 시급하다. 외과 등 힘든 분야는 수가를 더 올리는 것이고 동시에 의대 정원, 수시 증원, 원격 진료 도입, 외국 대학 출신 의사 적극 활용, 의료시장 점진적 개방도 검토돼야 한다. 의사들 그것도 학생 신분이기도 한 전공이 몇천 명이 이탈했다고 대한민국의 의료체계가 붕괴되는 이런 비정상 상황을 근원적으로 재검토해서 정상화시켜야 한다. 의료개혁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아시아투데이의 사설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어벤져스 토크 배틀 시작하겠습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falling. Cover up my scars, flip the handlebars. Crashing in my car, wake up in a bar. I'll be a superstar, just on my avatar. This world is so bizarre, empty out the reservoir. Yeah, I'm taking 6 shots, yeah, straight to the face. And I wanna get lost, I'm sick of this place. Don't know how to stop when I'm feeling this way. So I'm taking 6 shots till I'm feeling okay. 네, 매주 금요일 저녁 일주일의 정치 상황을 쭉 한번 정리하는 그런 편안하고 여유 있는 그리고 즐겁고 재미있는 어벤져스 토크 배틀 시작하겠습니다. 이종호 실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의 남자 이종훈입니다. 수요일 날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갑자기 금요일이니까. 저도 수요일이라고 할 뻔했어요. 불타는 금요일. 금요일입니다. 이승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근 실장님의 하이 퀄리티를 배우고 싶은 이승우입니다. 네. 하이 퀄리티 맞대요? 네, 하이 퀄리티. 고해상도. 고해상도. 조금 전에 제가 그 원희룡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은 이천수 회장이 오전에 한번 폭행당하고 오후에는 협박당한
이 사건을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네. 이성호 변호사,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선거운동 방해 행위에 해당된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도 그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네.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네네. 선거운동 방해 같은 경우는 이제 3년 이하 징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선거운동 방해 생각해 보시면 이게 자기의 의사 표시를 하고 선거운동을 정상적인 적법한 방법으로 하고 지원하고 있는 행위 자체를 네. 해라 마라. 라고 말할 수 없는 거고요. 네. 그냥 거부 의사 표시 정도 할 수 있지만 협박이나 폭행을 해서 방해하는 행동까지 나간 건 범죄인 거죠. 네. 더더군다나 그냥 단순 폭행만 해도 심각한 어떤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되는 것인데 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네. 위험한 물건이죠. 드릴. 평상시에는 사실은 뭐 여러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드릴이지만 네. 이게 사람의 어떤 신체를 향하게 된다면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위죠. 네. 그래서 그와 같은 물건을 휴대해서 들고 사람에게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려는 행위, 협박 행위죠. 그리고 네. 그거를 뭐 생명 신체와 관련된 문제까지 이야기를 꺼낸 건 아닙니까? 네. 특수 협박의 문제가 됩니다. 그건 7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게끔 돼 있고요. 네. 실제 실형 선고도 상당히 나오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행동 자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 생각에는 이제 그 민주당 지지자이시거나 네. 또는 관계되는 지지자의 어떤 정당 이런 분들께서도 선거 운동이 그와 같은 형태의 불법적인 형태로 과열되지 않도록 네. 분명한 의사표시로 자제를 촉구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뭐 그와 같은 의사표시와 관련돼서 정당성이 있는 것 같은 태도를 취한다라고 한다면 민주적 선거 운동과 관련된 기본적인 이해가 잘못됐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네. 이천수 선수의 빠른 복귀가 참 뭉클했습니다. 왜냐하면 예. 사실 자신의 가족들까지 위협을 당한 상황이고 네. 더군다나 선수들은 특히나 축구 선수이니까 허벅지 등 자기의 다리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뭐랄까 애착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위해가 가해진다는 건 아무리 선수 생활을 지금 그만뒀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충격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완전히 흉기를 들이대는 그리고 협박을 하는 어떤 상황 이 지금 오전 오후 연달아서 벌어졌다면 며칠이라도 사실 마음을 진정시키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네네. 축구 선수들은 다리에 보험을 따로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 타클래스 선수들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굉장히 충격적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아무렇지도 않은 듯 또다시 함께 나섰고 그 나선 그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 계양을 주민들이 더 이 상황을 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정말로 위로와 함께 그냥 성원으로 이어졌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네. 들립니다. 모쪼록 어쨌든 두 가지가 생각이 드는 게 이천수 선수가 좀 그런 어떤 어저께와 같은 그런 악몽 같은 그런 네. 정신적 트라우마를 빨리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네. 다시는 이런 이 일들 그러니까 선거 기간 동안 뭐 선거 기간이 아니더라도 흉기를 든 것은 너무너무 잘못된 것이지만 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려고 하는 그 어떤 의도의 행동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네. 점점 극악해지지 않습니까? 망치가 등장했던 게 엊그제이고 돌이 등장했던 게 바로 코앞인데 이제는 전기 드릴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더 이상의 진전이 되지 않도록 경찰이나 혹은 이 수사기관들이 엄단하고 좀 더 적절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가 계양을의 현장 취재를 나갈 계획이거든요. 다음 주에. 그러면 나도 이제 방탄검이나 방검복 이런 거 입고 가야 되나요? 그 보험을 하나 드시는 게 아예 보험을. 보험을 하나 드시는 게 뭐 여러 부위로 보험을 드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여러 부위로. 진도 나가시죠. 분위기가 이상이신데. 웬만한 실손보험들은 또 운전자 보험에 다 있어서 네, 그냥 가셔도 사실은 보험 처리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패널들이 자꾸 나를 보험으로 몰아넣으려고 그래. 예. 알겠습니다. 걱정이 왜 안 되지, 근데? 워낙에 또 운동신경과 제 생각에는 이렇게 설득하실 것 같아요. 네. 제압하실 것 같은데. 네. 참는 게 어렵지 뭐. 예. 자, 이게 하여튼 근데 이번 선거판을
어수선하고 어지럽게 만든 게 사실은 이재명의 사천이잖아요. 네네. 이 특히 무슨 권향엽인지 뭔지 이거 정말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근 시장님. 정말 이들이 놀랬어요. 왜 놀랬냐면 예. 이런 적이 없거든요. 다음날 바로 부르르 나서갖고 아니 내 아내와 아무 상관이 없고 하면서 쏟아냅니다. 네. 말들을. 네. 자, 내용은 뭐 다 아실 테고 저는 그 행위를 딱 보면서 이 자들은 지금 큰일 났구나. 큰일 나지 않았으면 이렇게 행동 안 하거든요. 아하. 그리고 또 법조인인데 그러니까 법률가잖아요. 변호인사가 변호사인데 저도 갑자기 진짜 변호사 맞나 이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변호사인데 아니 난 변호사 자격증이라는 게 있죠. 있죠. 난 그거 본 적이 없어. 예. 보여드릴까요? 아니 근데 어찌됐든 그런데 이게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또 선거법에 어떤 적용을 하는지를 그 순간 모를까요? 근데 네. 그만큼 지금 다급했던 거예요. 이게 뭐가 다급했나 저는 생각을 해봤더니 딱 떠오르는 게 이거였어. 뭐냐면 예. 자기네들이 지금부터 왜 지지율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 사천 논란으로 완전히 궁지에 몰렸잖아요. 네. 근데도 우리는 단 하나의 카드가 있다. 이거였어요. 그 카드가 뭐냐면 김건희 여사가 모든 어떤 그런 이 사천 그러니까 공천을 좌우했다.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려고 네. 모든 준비를 다 예. 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취재했어요. 실제로. 그래갖고 이 3주 동안 어떤 것들을 다 준비했대요. 음모론을. 아하. 근데 선수를 빼앗긴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혜경으로 딱 사천 논란이 되니까 장인애가 준비했던 걸 꺼낼 수가 없어요. 아하, 예. 예, 꺼내기 시작은 했는데 바로 되치기 당했어요. 월간조선에서도 제목이 뭐냐면 야 민주당이 그거 할 소리야? 이렇게 제목이 나간 거예요. 김건희 무슨 사천 운운했는데 야 너네가 김혜경 그렇게 사천해놓고 할 소리냐? 라는 제목의 기사가 그래. 바로 해서 바로 진압이 됐거든요. 저는 자기들의 어떤 그런 음모론이 예. 망했다라는 그런 반증이었던. 그래요. 저는 이번에 박강원이가 경선에서 진 것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근데 박강원이를 꺾어서 공천을 받은 자를 보니까 이자가 이재명이 생가까지 가가지고 그 생가 앞에 200년 된 소나무 길을 받아서 이재명이가 어떻다. 뭐 이런 그 주장을 책에다가 써가지고 공천을 받았다는 거예요? 좀 역겹네요. 북한에서나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건. 네. 솔방울 비슷한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뭐 이재명은 정조다 책 제목이 그 책 제목이 그래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왜 정조가 무슨 전문 영역이래 연구 관뚜껑 발로 차고 뛰어나가시겠네. 정조가. 네. 이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지. 그 어떻게 보세요 이 더불어민주당? 저는 이게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시스템 공천하고 있다고 예. 했잖아요. 알고리즘의 오류다. 알고리즘의 오류다. 네, 그런 생각이 좀 굉장히 많이 들고요. 근본적으로 정치 공천과 관련된 건 사실 신뢰의 문제인데 예. 근본적인 신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당황한 것 같다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예.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이제 법조인이 용감한 것처럼 좀 설명을 하셨는데요. 침묵을 잘 지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소심하고요. 법조인은. 그렇지. 소심해서 법조인 된 겁니다, 사실. 그래요? 네. 네. 법이라는 메커니즘 뒤에서 아하. 살고 싶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점점 셀프 디스처럼 느껴지죠? 사실이 법조인 아니신가요? 법조인인데 실제 네. 법조인들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용감한 거죠. 예. 굉장히 용감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원래는 그런 의사표시 잘 안 하고 전날 막 했던 얘기 뒤집고 이런 걸 즉각적으로 막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거 굉장히 자제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내부적으로 굉장히 심각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심각한 알고리즘, 시스템 공천 알고리즘의 오류가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스템 공천 말씀 제가 하나 예. 너무 진지해서요. 조금 진지를 좀 회피해 보려고. 비명 행사 있지 않습니까? 네 비명. 글자잖아요. 비명 세 행사. 글자로 바꾸면 뭔지 아세요? 글쎄요. 세 글자. 의문사. 의문사입니다. 자, 두 글자로 바꾸면 뭔지 아세요? 두 글자로 바꾸면 요절. 예. 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 이게 민주당이 맨날 하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또 그래서 뭐 의문사 밝히는 어떤 위원회 좋아하잖아요. 그 구성해야죠. 이번 의문사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요절들을 했는지. 그래갖고 이 의문사 무슨 예. 구성부터 알아. 이런 생각입니다. 아까 정조 연구자한테 댓글을 한 분이 올려주셨어요. 네. 정조가 쓰던 매화틀도 들고 다니지. 매화틀도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죠. 그럼요. 예. 네. 옛날에 의사들은 그 매화틀 안에 있는 물건도 맛도 봤대는데. 자, 이렇게 지금 잠깐 짚었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 이 공천을 한마디로 평가하시자면 또 지금 더불어민주당한테 한 말씀 해 주신다면 이재명이 아닙니다. 제가 이재명한테는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싫어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한테 한마디 한다면 또는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이 공천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자로 가겠습니다. 써야 되는 건가요? 네. 예. 시청자 여러분도 이제 오자 토크 함께 해주시죠. 오자 토크에서 두 분을 우리 대표 패널 이승우 변호사와 이종건 실장보다도 더 재밌고 더 멋진 댓글을 올리신 시청자 두 분께 저희 아시아투데이 3개월 무료 구독권을 드리겠습니다. 상품으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시죠. 오자 토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보고 나 이런 거 느꼈다. 또는 야 더불어민주당 좀 이렇게 해라 하는 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5자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5자입니다. 자, 쓰셨으면 들어주세요. 자, 지금 그대로.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다. 저는 이번 총선처럼 제가 민주당 응원하는 못 지금 보셨을 그대로. 거예요. 지금 그대로. 지금처럼만 쭉. 지금처럼만 쭉이 훨씬 낫구나. 어쨌든 잘하고 있습니다. 더 힘내서. 지금처럼 쭉. 예, 지금처럼 그거 쭉. 이승우 변호사한테 빌려주세요. 그럼. 지금처럼 쭉. 이승우 변호사 훨씬 지금. 5글자 못 맞추겠어요. 내가 말했. 그 뒤에 더 쓰고 있는데 글자가 안 맞아서 못 썼는데. 빌려드리는. 그러니까 노래로 좀 하고 싶었어요. 내가 말했잖아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 안에서 있었던 일들이 너무나 반복적으로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말했잖. 네. 알겠습니다. 자, 내가 말했지. 네. 반말 같아서. 네. 자,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 하는 코너입니다. 오자 토크입니다. 오자 토크. 자, 어디서부터 안내해 드릴까요? 자, 여기군요. 정신줄 놓음. 자, 한 분씩 정해 주세요. 두 사람이죠. 그러니까 각자 한 분씩. 예. 예. 정신줄 놓음. 미친놈 헌칼. 어지러워요. 완전 개판 느낌표. 똑바로 하라. 그냥 그대로. 생각 좀 해라. 공천하지 마. 네 마음대로. 이렇게 많이 올리셨어. 찐명스럽다. 찐 아사리판. 정신 차려라. 날구지 잔치. 날구지 잔치가 뭐지? 내가 먼저다. 망할 인간들. 아주 좋아요. 그 길로 쭉 가. 범죄자 행렬. 하던 대로 해. 완전 개구라. 범죄자답네. 난리브루스. 이재명 다움. 사랑합니다. 국힘 도우미. 국힘 도우미 당첨. 국힘 도우미. 예. 단풍님 당첨되셨습니다. 이정호 실장이 국힘을 엄청 좋아하네. 예. 국힘 도우미. 예. 망쳐서 감사. 더불어 폭망. 아주 좋아요. 자, 어느 분 선택을 아니, 저는 아까 맨 처음부터 망할 인간들. 망할 인간들. 망할 인간들. 네. 예, 정준영 님이. 이건 결코 욕이 아닙니다. 정준영 님. 네. 망할 인간들. 팩트를 얘기한 거죠. 벌써 말투가 떠오르잖아요. 이런 자, 망할. 우리 두 분은 저희 아시아투데이
그 전화번호로 여러분들 전화를 해주시거나 문자를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야 저희들이 3개월 무료 구독권 이걸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이제 말씀 좀 듣겠습니다. 그 조혁당이라고 있어요. 조혁당. 예. 그 몇 석이나 할까요? 아, 조국혁신당이라는 이게 당이요? 조혁당. 아, 예, 조혁당. 예. 아, 보통 두 자를 줄여서 얘기하지 않아요? 아, 그렇죠. 예. 조혁당. 아, 예. 예. 아, 저는 일단 뭐 민주당이랑 합쳐서 네. 그쪽 진영이 풀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한 15석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이 좀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뭐 한 20석도 바라보는 쪽이 있지만 한 15석 정도 바라보면 그 중에서 약 한 7석 정도는 가져갈 걸로 보입니다. 7개? 네네. 그러면 발언권이 좀 생긴다는 뜻이네? 그렇죠. 이제 조국이는 감옥을 가도? 조국은 감옥을 가도 문제는 뭐냐면 8대 7로 싸울 겁니다. 둘이. 둘이 대체제거든요. 둘이 무슨 동맹을 맺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아, 왜냐하면 저기 이번 선거 내내 둘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4년 전을 돌이켜보면 짧게 열린민주당을 만들었던 정봉주 있잖아요. 열린민주당 만들어갖고 막 시작을 해서는 처음엔 분위기 괜찮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 민주당이 쫄리는 거야. 더불어시민당이 열린민주당 때문에. 그러니까 김어준이 나섰어요. 같은 낙검수잖아. 막 욕을 하고 저건 말도 안 된다라고 우리 편 아니다라고 하고 이해찬 대표랑 양정철이가 난리를 났습니다. 정봉주가 화가 나갖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개 쓰레기 취급을 하다니 민주당 이 개 XX 하고 방송에 완전히 대놓고 그렇게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왜냐하면 어차피 남아있는 그런 이 의석에서 지네들끼리 나눠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지금 더 심해요. 이번. 예.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대법원에서 조국 대표에 대해서 상고기각해서 구속되면 네. 8석 없석 될 것 같고요. 물론 민주당이랑 나눠 갔겠지만 민주당 그 위성정당이랑. 네. 근데 선고 결과 안 나오게 되면 7석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옥 가면 더 나온다? 네, 더 나올 것 같아요. 더 쏠릴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동정표가 네. 그쪽으로 민주당 위성정당보다는 그쪽으로 쏠릴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세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대경문도 있었으니까. 그렇죠. 이것들이 이재명이한테는 못 가는 것 같고 네. 이낙연한테 가려고 했다가 이거 영 아닌 것 같으니까 지금 조혁당 쪽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가는 것 같죠? 예. 더군다나 좀 강성들이 많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당직자들도 그렇고. 예. 알겠습니다. 뭐 그 정도 짚어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화성을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뭐 사실 뭐 그렇게 관심 가질 지역도 아니지만 어쨌든 이준석이 한정민, 공영훈이가 더불어민주당, 예. 그리고 이준석이가 뭐 하여튼 이준석당,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한정민 이렇게 공천을 했는데 이 3파전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이제 이번에 한정민이라는 그 분을 알게 됐는데 네. 인상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인상만 좋은가 이렇게 해서 프로필을 또 이렇게 보니까 화성에서 키우고 자라고 한 그런 토박이더라고요. 토박인데 또 이제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과를 나와서 고대 나왔어요? 네, 네. 좋은 사람이네. 네, 나와서 네, 삼성전자 연구원을 이제 오랫동안 해서 반도체 분야를 상당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분이더라고요. 근데 화성이 이제 용인하고 같이 반도체 클러스터가 되는 그 라인 아닙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보면 이제 지역적인 이해도 높고 지금 제가 보기에도 그 말하시는 것들이랑 그런 표현 같은 거 나오는 걸 그럼 보니까 한정민이 이길 거다? 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구나. 네네. 어떻게 보세요? 유사 청년과 진짜 청년의 등장입니다. 그러니까 청년 호소인. 이 이제 확실하게 청년이 아니구나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진짜 청년, 진짜 청년 정치가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더라고요. 정치라는 건 뭐냐면 배려거든요. 공감, 상대를 공감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그런 속에서 설득해내는 그것이 정치라고 보여지고 또 청년의 가장 큰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없는 유사 청년 호소인의 진짜 청년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한정민이 스펙, 인물, 키, 목소리까지 대박입니다. 그런 댓글 올리셨네. 진짜 보기가 좋더라고요. 네. 그 유사청년은 뭔가 이제 근거해서 사이비 청년. 그래도 거기도 청년은 맞잖아요. 이 나이가 지금 나이가 그래도 청년이라고 그러니까 이 머리에 이 뭐랄까요 정신적 청년이 중요해요. 정신적인 건 조금 그럴 수도 예, 있을 것 예, 같긴 해요. 예. 원래 잔머리로 정치하면 직계에 지가 빠져요. 그 되도 않는 삼국지 얘기는 좀 그만 좀 해줬으면. 저도 진짜 너무 싫어요. 그거 이상해요. 예. 비단 주머니 얘기 좀 그만했어. 금낭지게. 예. 자, 홍영표가 선우이랑 같이 이낙연 쪽에 합류를 했어요. 그 이낙연 쪽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낙엽은 떨어지는 낙엽은 표가 나지 않습니다. 조용히. 예. 그러니까 이낙연 낙엽은 예. 홍영표 표가 가더라도 표로 이어질까요? 이미 떨어지는 낙엽이네요. 예. 그래요. 거기서 그냥 여운 그러니까 이 조혁당한테 확 밀려버리는 것 같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 정치인이 마시면 안 되는 물. 우물쭈물. 지금 이낙연이 우물쭈물했잖아요. 지금까지 우물쭈물하고 주춤주춤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국민들이 또는 뭐 이쪽 호남 유권자들이 이낙연에 대해서 전혀 어떤 미래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그래요. 예. 저는 정치가 이제 박사님하고 대화 나눠보고 이렇게 하이 퀄리티 있으신 이종구 시장님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네. 연애랑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 조국은 아무리 봐도 매력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범죄자지만 나쁜 사람이지만 매력은 있거든요. 머리도 옮기고 이렇게 하고 스타일이 있는데 취향이 좀 독특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주는 왠지 이재명이보다는 변호사비를 더 줄 것 같은. 더 줄까요? 아니, 실제로는 덜 주겠지만. 예. 그런 부분. 이미지가. 이미지엔 속해. 그러니까 이미지를 말씀드리는 거죠. 제 얘기는 그게 인간이다 멋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미지로서는 어필을 한다는데 제가 볼 때 민주연대는 어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그 퍼포먼스를 해도 뭔가 이렇게 고리타분하고. 네, 그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준석이 잘못 손잡았다가 둘 다 쪽박 차버렸어요. 그 최소한 사람이 멋있고 이게 이미지가 없어도 저 사람은 그래도 진국이야 믿을 수 있어 했는데 그거를 낙성연대로 말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수습이 안 되는 상태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양쪽 다 그래.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이제는 굳어졌어요. 이준석을 몸에 묻히면 망한다. 예. 자, 이번에 다시 7자 토크로 가겠습니다. 7자 토크. 예. 지금 우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정치 상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국민의힘이 요번에 그 지역구가 253개였는데 이것들이 꼼수로 하나를 더 늘렸어. 네. 예. 비례해서 하나 줄이고. 비례 하나 줄이고. 네. 이게 참 정말. 하여튼 그래서 254개 지역구가 됐어요. 이 254개 지역, 전 지역구에 후보를 낸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대단하죠. 예. 이렇게 뭐 떨어질 땐 떨어지더라도 후보는 내고 떨어져야 되는데 후보도 못 냈던 적이 많아요. 호남 지역이나 일부 지역에. 네.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명실상부한 전국 정당이다. 이제 이 말을 국민의힘은 할 수 있게 됐어요. 또 그런가 하면 이제 공천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됐는데 비교적 원만하게 무난하게 되면서 어떤 면에서는 너무 좀 조용했다. 그 바람에 감동도 좀 별로 없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 감동을 비례대표 공천을 통해서 보여주겠다. 지금 뭐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과 청년이 대거 이 비례대표에 포진할 수 있는 것 같은 분위기가 지금 또 조성되고 있어요. 자, 이런 국민의힘에 대해서 지금 두 분은 뭐라고 평가하시거나 뭐라고 더 추가로 주문하실 게 있으신지 7자로 가겠습니다. 7자 토크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도 7자 토크 7자로 도전해 주십시오. 지금 국민의힘의 공천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또 지금 국민의힘에 뭔가를 더 주문한다면
어떻게 주문하실 건지 7자로 가겠습니다. 강호환님이 이번 슬로건 이겨놓고 보자로 하자고. 이겨놓고 보자. 이겨놓고 보자. 네. 그리고 느낌표 하나 찌면 7자가 됩니다. 그 이겨놓고 기호가 보자. 이제 한자로 예.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네, 이제부터? 그럼요. 알겠습니다. 예. 우리 저 시청자들한테만요. 깨갱. 이것이 진짜 우파. 네. 이것이 우파. 진짜 우파. 보수 우파라는 것은 진보 좌파는 다릅니다. 진보 좌파는 자신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만 급급해서 단기적인 이익만 추구하고 있는, 지금 보시잖아요.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의 사천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진짜 보수 우파는 그런 손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저는 보수 우파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전국 정당이 바로 그런 겁니다. 뭐냐면 어떤 지역에도 정당을 내겠다. 어떤 지역에 국한된 정당으로는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어느 지역이든 다 최선을 다해서 네. 그 유권자들에게 이 선택을 받겠다라는 정신, 그 정신이 보수 우파이고 이것이 진짜 우파다. 지금이 바로 진짜 우파다라는. 국민의힘 과반수. 야, 7점 맞추셨네. 힘듭니다. 네, 저녁 시간이 전 더 힘듭니다. 예. 네. 말씀하시죠. 국민의힘. 네. 예. 저는 국민의힘 과반수라고 했는데 수도권에서 과반수를 휩쓸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예. 전국에서 이 전국 정당이 됐다는 게 저는 굉장히 뿌듯하거든요. 네. 전국에 이 공천을 다 한다는 얘기는 전국의 모든 지역구에 관련된 이슈를 다 정당에서 네. 관리한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진짜로 현재까지 있었던 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국회에서 다 막혔거든요. 국회를 과반수로 해서 법률 제도적으로도 지지를 받는 네. 이와 같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정통성 있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정말 의미 있는 그 사건입니다. 전 지역구에 다 후보를 낸다. 그게 다 좋은데, 제가 현장 다니는 건 너무 힘들어요. 지난번에 제가 전라북도 익산에 가서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하고 대담을 하고 올라왔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광주에 8명이 전원 출마하는 게 발표가 되는 그날이에요. 이제는 예. 전라남북도 광주 전부 이제 다 전부 가셔야 한다는 되네. 건데, 그때 저한테 한 분이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호남에서 출마한 후보 한 번씩은 만나 주셔야 되지 않냐, 현장에 가서. 그 바람에 그렇네요. 졸지에 막 일정을 막 틀어가지고 3월 마지막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1박 2일로 전라북도에서부터 전라남도 저 끝에까지 완전히 호남만 한 바퀴. 예. 이틀 갖고. 네, 와, 어쩔 수 없어요. 가능한가요? 와. 왜냐하면 제가 주말 아니면 지방에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거 때까지 주말이 4번밖에 없어요. 4주밖에 안 남았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4번밖에 없어요. 예, 예. 근데 낙동강 벨트도 한 번은 가야 되잖아요. 거기 중요하죠. 네, 낙동강 벨트 1박 2일 하고 호남 1박 2일, 그다음에 충청 강원 1박 2일. 거기도 가야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3월 말에 1박 2일 제가 호남 투어합니다. 네. 뭐 그냥 뭐 죽기야 하겠어요. 어떻게든 살아 돌아오겠지. 아트몰에서 영양제도 팔죠? 아트몰에 비타민, 자, 이제 우리 시청자들께 상품 드려야 됩니다. 자, 7자, 7자 토크입니다. 이런 게 공천이다. 아투 시청자 공천. 자, 이런 게 공천이다. 부터 시작했어요. 잠깐만요. 공천 너무 잘한다. 우째끼나 잘해요. 압승해서 애국해. 너희들 다 죽었어. 그리고요. 잡음만 없기를요. 자유통일당 협동. 한동훈 태권브이. 국민의힘 힘내라. 반드시 승리하자. 분립과 연대 전략. 파이터 보고파요.
정신 바짝 차려서 지금 그대로 쭉 쭉 늘리셨네. 예. 아라비아 숫자 2번에 확실히 해. 얼라들 살살 다뤄. 자유우파 통합해. 하늘에 날고 있다. 부정선거 깨박살. 7 빛깔 무지개. 국민의힘은 한다. 세복에만 쳐내라. 목숨 걸고 싸우자. 물들 때 노져라. 단군 이후 야심작. 저는 단군 이후 야심작. 단군 이후 야심작. 당첨. 네. 최차식님이 단군 이후 야심작 당첨되셨습니다. 자, 우리 이승호 변호사. 아직 못 정했어요? 네, 아직 못 정했습니다. 그럼 계속 가볼게요. 네. 끝날 때까지 조심. 진심이 담겼기를. 하늘님이 도우사. 돌다리도 두드려. 이겨놓고 따지자. 그거 좋은데요? 이겨놓고 따지자. 예. 예. 이겨놓고 따지자. 번거라찌님. 네. 예. 번거라찌님. 이겨놓고 따지자. 아, 저것도 재밌는데 시청자들 천재다. 시청자들 천재다. 예, 예. 아까비상. 자, 네, 여러분과 이렇게 오자 토크, 실자 토크를 하면 우리 전문 패널들이 늘 주눅이 듭니다. 예. 나는 왜 특별히 제가 좀 많이 주눅이 들어요. 네. 자, 마지막 이거 짧게 좀 질문 좀 드릴게요. 그 이 유시민이 누나, 그 유시춘이가 EBS 이사장으로 법카 쓴 거 있어요. 네. 이재명, 김혜경의 법카 유형 사건도 있어요. 네. 어느 쪽이 더 사악하고 질이 안 좋습니까? 법률가 적식. 아니, 되게 어려운 질문을 주신 거예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왜냐면 사실은 그게 대동소이하고 둘 다 똑같아요? 네, 똑같아서 차이점을 제가 잘 못 찾겠습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유사합니까? 네, 비슷해요? 똑같은 패턴이죠. 음. 뭐 법카 받았을 때 그거는 회사를 위해서 쓰고 공식적인 업무와 관련돼서 좀 고민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라고 한 거지. 개인 식비 쓰고 필요한데 백화점 가고 뭐 이런 거 쓰라고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과일 사 먹고. 이렇게 쓴 거에 대해서 사실 금액의 문제들도 떠나서 시시비비를 가릴 게 있고 신경 써서 나눠야 될 게 따로 있다 저는 생각하고요. 법으로 봤을 때는 그냥 다 처벌하면 된다 생각하고요. 그게 금액이 적다 많다 이게 문제가 아니죠. 근본적으로 문제돼서 공소 제기된 금액이 작을 뿐인 거지. 그 뭐 정신은 그대로 고스란히 다 녹아 있는 거거든요. 예. 네,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이 두 개의 법과 논란에서의 차이점을 저는 잘 모르겠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이종훈 실장. 한쪽은 국고손실자가 되고 한쪽은 업무 추진비 유용이 될 것 같아요. 법률적으로 달라요?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쪽 국고손실자가 왜냐하면 회계 책임자니까 지사가 근데 실질적으로 5억이 넘거든요. 왜냐하면 배소연 씨가 성남시장부터 있지 아니한 자리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외국인들의 접대를 하기 위한 그런 비서직인데 그것을 이 시장 부인의 그런 보좌역으로 쓰면서 유용한 거나 그러니까 국고를 손실했으므로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지금 조명현 씨의 전임자의 그런 어떤 업무 추진비와 관련된 법과 관련된 것까지 합치면 5억이 훨씬 넘을 거다. 예, 이쪽은 국고 손실죄고 이쪽은 법인 카드에 변호사가 대한 설명해야 되는데 왜 이종훈 실장? 아니 그냥 제 생각이 아니. 제가 보니까 제가 좀 부끄러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게 상당히 타당성 있으신 얘기를 하셨거든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예능을 하시고 다큐를 한 거죠. 좀 더 정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 주체가 다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는 법과 사용 관련 배임의 문제가 되는 거고 하나는 이제 국고손실 문제까지도 치달을 수 있다. 연장선상으로 봐서 앞서서 사용했던 부분까지 고민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가 너무 경솔하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보니까 유시민이가 김혜경이보다는 더 부지런했던 것 같아요. 유시춘이가. 예. 더 부지런했던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요?
온 동네방네 놀러 다니면서 썼으니까. 아, 액티비티. 아, 그렇지, 그렇지. 이제 활동적으로 직접.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썼잖아요. 거의 지방 내려가서 예. 또 뭐 이 휴일마다. 김혜경이는 집에 앉아서 계속 시킨 거고, 예. 그래서 게으른 거지. 아, 이거 다, 저기, 유시춘은 자기가 직접 버칼을 내밀어서 썼고. 그렇지, 그렇지. 이 둘은, 아유, 버칼 손도 안 댔어. 이 둘, 그냥, 그러니까 비서들한테만 시켰어. 그러니까 고개짓만 한 거야. 까딱까딱. 그렇군요. 그리고 한 결정적인 차이는 또 있죠. 남매가 더 용감하냐, 부부가 더 용감하냐.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죠. 정말 막상막하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거 다 사법 처리해야 된다. 네. 근데 이 사법 처리의 같은 법하지만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국고 유형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되면 이재명이 김혜경이가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긴 한데 이제 수사기관에서 항상 고민하는 게요. 죄명이 무거워지면 네. 법원이 무죄 판결 선고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 부분 부담이 좀 있긴 합니다. 차라리 확실하게 싸게 확실하게 매기는 게 어허. 정확하고 나중에 매겨놓고 나서 또 한 번 검토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방식을 좀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그런 합니다. 것도 있구나.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마무리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먼저 하시죠. 먼저 하시죠. 예, 제가 먼저요? 네네.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요즘 드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여기서 무엇이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오산이거든요. 지금의 지지율이 저는 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이 여러 가지 조정이 또 일어날 거고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마음? 한 표 딱 뒤지고 있다. 그 한 표를 위해서 한 사람만 더 만나자. 그 한 표를 위해서 한 가지만 더 설득을 하자. 그 한 표를 위해서 한 가지만 더 약속을 하자. 이런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사주를 열심히 뛰시길 기원합니다. 예, 이성호 변호사. 네, 저는 최근에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의 미국인 정치 고문이었던 로버트 올리버 박사의 책을 요새 보고 있는데요. 국제 정세가 돌아가는 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안전하게 압승을 해서 국제 정세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모멘텀이 확보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 금요일 어벤져스 토크 배틀이었습니다. 저희가 오후 2시에 하던 방송을 저녁 8시로 옮겼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시간대가 제일 좋겠다. 그리고 좀 편안하고 여유 있게 볼 수 있다. 퇴근해서 조금 좀 쉬는 그 시간대에 볼 수 있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8시대로 옮겼는데 2시 때보다는 우선 저희들도 좀 편안합니다. 저희들도 좀 쫓기지 않고 여유 있게 방송을 할 수 있게 돼서 좋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아시아투데이가 운영하는 아투TV 월요일날 젊은 시각의 송기호 대표, 화요일날 센슈 TV의 지석규 대표, 그리고 수요일날은 오늘 나오신 이종근 실장, 그리고 목요일은 혼술의 송국권 대표, 이렇게 네 분의 우리 자유파 대표 패널들이 번갈아 가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제가 직접 진행하면서 우리 이승우 변호사를 포함해서 우리 자유파의 패널들, 대표 패널들을 더 모십니다. 여러분들 저녁 시간은 앞으로 아투TV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구독자가 곧 30만을 넘을 것 같은데요.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고 저녁 시간대로 옮기기도 했으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많이 말씀하셔서 구독 좀 제대로 빠른 속도로 누를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녁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종근 실장 그리고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falling. Cover up my scars, flip the handlebars. Crashing in my car, wake up in a bar. I'll be a superstar, just on my avatar. This world is so bizarre, empty out the reservoir. Yeah, I'm taking 6
shots, yeah, straight to the face. And I wanna get lost, I'm sick of this place. Don't know how to stop when I'm feeling this way. So I'm taking 6 shots till I'm feeling okay.